매판 의식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나는 과연 누구의 편인가?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든 갈등의 진짜 출발점이 바로 이 질문이거든요. 최근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인 동포가 좀 부단한 일을 겪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일부 여론이 피해자인 우리 동포가 아니라 미국인 가해자 편을 드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우리는 매판이라는 조금은 낯설 수 있는 역사 용어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네, 바로 이 매판이라는 개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열쇠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자기 나라나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외부 세력에 붙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존재를 말하는 거죠. 이 분석 틀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매판이라는 건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고요. 1800년대 중국 아편 전쟁이라는 끔찍한 역사에 실제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영국이 아편을 가져오니까 일부 중국 상인들이 이걸 받아서 자기 동포들에게 팔아넘기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던 거죠. 나라가 병들든 국민이 망가지든 상관없이 오직 자기 주머니만 채운 겁니다. 이게 바로 매판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요, 자료에 따르면 매판의 진짜 무서운 점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들은 단지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부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지배층, 새로운 엘리트가 되어서 사회 전체를 자기들 입맛대로 끌고 간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아편 같은 눈에 보이는 상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은요, 이런 매판의 논리가 비단 상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가장 위험하게 수입되는 건 물건이 아니에요. 바로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 방식,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나 역사관 같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 깊숙이 스며들 수가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조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과거의 매판이 아편을 수입해서 팔았다면 현대의 매판은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특정 역사관이나 어떤 나라에 대한 혐오 감정 같은 관점을 수입해서 퍼뜨리는 거죠. 파는 물건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올로기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좀 막연하게 느껴지신다면 자료에서 제시하는 이 역사적 사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혐중 정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자료는 우리가 쓰는 혐중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종의 수입품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왜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의 반중이 아니라 마치 벌레를 싫어하듯 경멸하는 느낌의 혐중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이 혐이라는 한자에는 상대를 나보다 못한 존재로 깔보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 주장은 이 연대표를 보면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중국에 대한 우월감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혐오 사상을 식민지였던 조선에 그대로 수출하죠. 결국 1931년 이 감정을 이용해서 반중 폭동을 일으켜서 후방을 혼란스럽게 만든 다음에 곧바로 만주를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혐중 정서가 제국주의 침략을 위한 도구로 쓰인 셈이죠. 그럼 이게 그냥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자료의 분석은 바로 그 역사적 패턴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퍼지고 있는 혐중 정서는 과거에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미국 극우 세력으로부터 수입된 것이라고요. 수입처만 바뀌었을 뿐 그 구조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이 구호가 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말 속에는 과거의 어떤 특정 황금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담겨 있죠. 그럼 그 위대했던 시대가 언제냐? 바로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전까지 미국이 세계 유일의 최강 대국이었던 약 10년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중국을 그 영광을 되찾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자 경쟁 상대로 보는 세계관, 바로 이 관점이 수입되고 있다는 주장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 수입된 의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굳이 알아야 하는 걸까요?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눈이 아니라 남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분쟁에 우리가 총알바지로 내몰릴 수도 있고요.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부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내부를 분열시키고 결국 우리 스스로를 약하게 만듭니다. 자료는 이 모든 문제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경제적인 매판 구조는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매판성은 청산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구조는 없어졌을지 몰라도 그 생각과 정신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연 누구의 눈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